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그런데 오늘 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 1시 30분경에 충남 화재 현장에서 조우하면서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또 장 변호사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윤한 갈등이라고 지금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가장 보면서 당황스러운 건 여당 의원들이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그 갈등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충격을 받았죠. 예,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이제 서천 화재 현장 두 분이 같이 가시고 예. 또 열차 함께 타고 올라오면서 많이 안도하는 올라올 때 예. 많이 안도가 됩니다. 대통령이 같이 타자 하니까 빈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예정된 합석은 아니었던 거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당은 예. 당대로 일정을 만들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따로 일정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왕왕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 오늘은 특히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상황은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단톡방이나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좀 기류가 좀 심각했던 건 맞죠? 의원님? 심각했죠. 예. 사실은 저도 처음에 소식 듣고 이거 예. 실화냐 뭐 이렇게 실화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이용 의원이 이용 의원. 예. 텔레그램 방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바빠서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 봐서 읽어보니까 이거 뭐 무슨 뭐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게 나와서 이게 무협지도 아니고 이게 한동훈 위원장 추대한 게 한 달도 한 달이죠, 한 달. 예.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야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예.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첫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용 의원이 또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후에 좀 약간 잠잠해졌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이게. 네 아마 맞아요? 또 저도 뭐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예. 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를 예. 거기에 좀 반영을 하거든요. 이용 의원이 누구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소통하시는 분입니까? 대통령 실장과 소통하시는 분입니까? 그 뭐 두루두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세 분 다 하십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네. 메신저라고 불리는데 예. 참 이런 사람이 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거든. 대통령을 망치고. 예. 뭐 그런데 또 본인으로 봐서는 예. 그게 또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대통령실의 기류를 예. 반영을 하면 또 있는 것이고 예. 또 당은 당대로 또 그런 그 어떤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어서 뭐 꼭 망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될 줄 알았죠. 딱 올려가지고 선동 딱 하고 그다음에 연판 쫙 돌리고 한 47명이 아니라 더 많이 모이겠다 이번에는. 쫙 모여가지고 탁 내치려고 했는데 딱 올려봤는데 분위기가 썰렁한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한번 내치는 근데 하려고 이번 했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이제 뭐 지진이 나려면 뭐 좀 전조 전조현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뭐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물론 이제 저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비대위원. 이제 예. 그쪽에 뭐 마포을에 갑작스럽게 이제 소개하고 그런 띄우는 과정이 있고 나서 예.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뭐 좀 불만의 얘기가 나와서 예. 조금 그런 정도의 전조는 있었지만 예. 이런 정도로 강하게 음. 얘기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보고 진짜 갈등이냐? 또 일각에선 약속 대련이다. 오늘 봐라. 또 같이 열차 타고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 이거 다 약속 대련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저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약속 대련이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있고 역할 분담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왜 유능한 걱정을 당이죠. 합니까? 진짜 유능한 당이죠. 정말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약속 대련이면 좋겠다. 그럼요. 예. 근데 싫어합니다. 싫어. 싫어하다. 실제로 김정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정말 약속대로는 정말 무서운 거다. 근데 정치 이번 식단, 사안을 식단. 이번 사안을 그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상황을 제대로
잘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읽을 줄 모른다. 근데 이 갈등의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나가서 어떤 용산이 경로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너무 밀어줬다. 사천 논란도 있고 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두 개 다?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복합적이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키즈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20년 가까이를 같이 호흡을 맞췄고 그 다음에도 법무부 장관을 일약 사실은 발탁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의 사실은 어떤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으로 집권여당에 왔을 정도 되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믿어줘서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고 나서 좀 소통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무슨 뭐 사찰 논란 이런 것이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그 믿음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좀 달랐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믿음의 근간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의원님 아침 인터뷰 내용도 듣고 이제 풀텍스트도 다시 봤는데 사과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 주신 건 이미 그 리스크가 지지율에는 반영이 돼 있어서 네. 사과를 하더라도 별 큰 정치적 이득을 국민의힘이 얻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더 이렇게 막 그 여당 내에서 뭐 서로 회자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저기 나오고 또 부딪히고 이러기 전에 예. 사실은 깔끔하게 어떤 입장을 표명했으면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어떤 뭐 감동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타이밍이 골든 타임이 지나갔고 이미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소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슈 자체는 이제 소진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그런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김건희 리스크라는 이슈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례도 사과 없이 넘어가고 당내에서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주주구나. 저 당은 결국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방탄정당이 됐듯이 저쪽 완전 김건희 방탄정당이 됐네. 대통령부터 대통령실부터 정당까지도 아예 그냥 스크럼 짜고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네. 말하는 사람들 잘라내네. 이런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 사안 하나의 이슈가 지금 얼마짜리냐, 몇 개월짜리냐, 몇 달짜리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은 예. 대선 때부터 이 프레임을 사실은 야당에서 걸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을 하고 또 집권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국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 너무 억울해하고 수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일만 해도 그 명품백을 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안만 해도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선친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와서 집요하게 접근을 하고 심지어 이제 기획해서 저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억울하죠. 본인은 선의로 대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는 그 분노와 그런 그 억울함이 깔려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처지를 생각해서 여당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야당의 프레임 때문에 자꾸 그 어떤 뭐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나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뭐 아무래도 그래도 적어도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는 좀 선을 넘은 상태인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뭐 제지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마치 그쪽에 더 편을 든 것처럼 조금 한동훈 이런 비대위원장이 느낌이 굉장히 실망으로 다가왔던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싶어요. 근데 예. 아니 근데 그건 본인이 억울한 거고 밖에서 볼 땐 그걸 왜 받아요? 그걸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상식적 판단도 못 하냔 말이죠. 그 영부인이란 분이 그거는 검사 부인이라도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야 억울할지 몰라도 정치는 그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인식을 어떻게 교정할 거예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던져놓고 가면요, 그거 막 갓주려 가서 이거 막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굳건히 귀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어떤 보수 언론도 보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정무적으로 유감 표명 한 말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오늘 일테면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도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지금 국민의힘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분을- 거기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여권 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런가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이슈화하고 계속 논란을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뭐 국힘에서 잡아댄다고 그게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될 거고 국민들은 계속 의심을 갖고 있고 그걸 왜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황당한 건 뭐냐? 그래도 과거의 보수 정당들은 조중동이 함께 떠들면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 조중동이 떠들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를 계속 얘기 안 하면 이제 수그러듭니다. 근데 그런가요? 가만 안 하게 안 놔둘 겁니다. 언론이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공개 행보 때마다 계속 물을 것 같아서 거기에 언제까지 함구하실 수 있을 건지도 상당히 관건이 저는 뭐 여기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또 이 당무 개입 논란 이 문제가 또 대통령 영리를 건드린 게 아니냐 또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교안 전 수석을 통해서 어떤 당무 개입을 해서 징역 2년을 받았던 사법 처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 이렇게 확 해서 또 당무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또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글쎄요. 당무 개입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퇴를 요구했다. 그게 당무 개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 사안 가지고 이 사람을 공천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당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1호 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1호 당원,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당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취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그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래서 그 자체를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왜 사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당무 개입이 왜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을 보통 일각의 시민 수준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아니 질문.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당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누구든지 당 대표가 제도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당원으로 봐서는 게시판에 써서 물러나가라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당원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공직자로서의 중립이나 혹은 뭐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당원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질문하는 근데 예를 것이라서. 들면 당과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당정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인데 정책 놓고도 그래서 당의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한테 얘기할 수 있고 또 정부도 때로는 우리 당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확대 해석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가 예정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언론계에도 계셨으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김치찌개를 끓이시든 아니면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로 뭐 뭐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그런 국민 소통이 부족하다고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아마 동선이 가장 투명하게 나타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 대통령은 다
청와대 안에 구중궁궐에 있어서 도대체 출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드러난다. 그리고 아마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가장 많이 참석을 하는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뭐 꼭 기자회견을 뭐 하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 질문 안 받을 것 같은데. 질문을 안 받는 기자회견도 안 참 받죠.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질문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저는 건데. 뭐 대통령이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실제로 제가 뵈면 어떤 질문이든지 거침없이 답변을 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의욕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언론들이 우리 국정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예. 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진영 논리가 꼭 공격을 하거나 지엽적인 것 같고 사실은 무슨 청문회 하듯이 자꾸 예.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왔다.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를 국민들이 보거든요. 예, 말씀대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좀 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한다 기자회견을 네, 예정하고 예,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네요. 예, 예. 소식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웬만큼 당 대표들은 하죠. 그리고 그죠?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인의 부음 기사 외에는 다 언론에 노출되고 싶어한다. 비판도 오히려 좋은 것이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고 이제 예. 그리고 또 당의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치인들은 책임감은 좀 덜한 편이에요. 이제 정부보다는 그런 예. 차원에서는 좀 얼마든지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질문이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거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거치는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본인에게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마치 무슨 문제가 된 것처럼 4차 문제가 된 것처럼 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 간에 뭔가 서로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잘하기로 했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 그런저런 어떤 뭔가는 있어야 될 텐데 출구 전략으로 그럼 네. 김경률 그런데 비대위원이 이제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세요? 본인의 결심이 다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짱도루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문자 보내가지고 나 사과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잘리고, 라고 하면 한동훈이랑 이 갈등이라는 게 봉합됐다는 거 결국은 그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황당한 거죠. 이게 뭐냐. 저는 그래도 예.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신뢰 문제예요. 어떻게 신뢰가 그러면 다시 회복됐느냐 하는 것을 예. 뭔가 정책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 이제 찾겠죠. 아하. 아니 한동훈 위원장 그 신뢰 이전에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거기 왔는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대통령 신뢰받으러 온 게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이제 예. 거기에서 기인됐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아. 하려면 역시 그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어떤 아니,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그런 것들도 그러니- 있을 그럴 그러면 수 있지 바로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 그걸로 실패입니다. 바로 파탄 맞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과 못하겠다고 문자 보내고 그 김건희 여사 아부하는 사람들은 가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그걸로 그다음에 두 번째 김경률처럼 그나마 당에서 그나마 그 소리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유일한 목소리를 잘라버려? 그다음에 아직 뭐 뭘 무슨 잘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실제로 잘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 것은 여기서 갑자기 김경률 뭐 비대위원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뭐 거취 문제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두 분이 신뢰 회복을 했다고 하는 뭔가 정책 메시지를 낼 게 무엇이 있는가 예.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그 여사가 고민하지 사과하면 않을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좀 어려우니까. 저 아까 질문 중에 장 변호사님.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랑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언론 접촉을 뭐 꺼려하진 않고, 그럼 되게 오픈되고 개방되고 여러 열린 질문들을 받는데 대통령은 좀 폐쇄적으로 보인다. 이것도 또 대비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자체가 된다면, 프레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자체. 정치 아무래도 정치인과 대통령과는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이제 공관위 2차 회의를 갖고 총선 공천 규정을 논의했는데 그 전략 공천 관련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 게 아직은 있습니까? 뭐 발표를 아직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단수 공천에 대한 기준은이라고 뭐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단수 후보는 예. 어떤 지역에 여러 후보가 있는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거나 뭐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이러면 단수 공천을 가는 것이고요. 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는 공천을 하면 될 만한 지역, 또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거나 이런 지역,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영입 인사나 또 우리가 혁신 공천을 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마포울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지만 마포 갑도 굉장히 지금 현역 의원 4분이 네 분은 아니고 현역 의원 3분이고 예. 신지호 전 의원과 한 4파전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아니, 있습니까? 거기도 저는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지역도 워낙 유능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교통 정리를 여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늘 그 우리가 경선이 최선이라고 경선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선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교통 정리가 거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네. 교통 정리라면 누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공관위원회에서? 공관위하고 당 지도부가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역대 공천 과정은 룰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또 룰이 적용됐을 때 또 공정하다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당은 공천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룰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가요? 어떻게 공정성을 가능하면 지키되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입니다. 총선은 이기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멋을 내거나 뭐 모양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는 이길 수 있는 공천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어떤 룰 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 그게 그대로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도 안 봅니다. 그 마포갑 경우는 뭐 경선보다는 또 어떤 당 차원의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지대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이준석 대표죠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됐고 일각에서 지금 삼지대 이제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고 느슨한 선거연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부정적 전망도 있고. 또 아니다. 끝까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삼지대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개성이 독특한 분들이고 본인들의 주장이 분명한 분들이에요. 이걸 합치는 게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의원들이 많은 데는 뭐 크게 지지도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고 또 의원은 없는데 지지도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도 뭐 이렇게 어떤 중량감 있는 데는 또 뭐 또 이렇고 그래서 서로 이게 어떤 그 정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 숫자도 많고 또 그런 저기 어떤 집단이 어떤 당이 또 지지도도 많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엇갈려 있어가지고 우선은 저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같이 합쳐지기 시작하면 자기 지분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어서 마지막 가는 게 자기 지분이 제일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그 대표로 봐서는 자기는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야지 지분의 적어도 절반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굉장히 것이다. 늦어질 거다. 설 이후에 저는 그렇게 봐요. 양양자 한국희망 대표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내일 만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전략 공천 제안하면 양양자 대표는 국민의힘에 혹시 합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하면은 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인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메시지거든요. 큰 메시지다. 그럼 양양자 대표도 그 만남 자체 수락한 거 자체는 그럼요.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을 의향이 있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변의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만남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없다면 저부터 만나면 오해를 사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까지 하여튼 얘기했던 것과 하여튼 벗어난 부분이잖아요. 아직도 곁눈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